최근 몇 달 동안 대만에 대한 작전을 위해 맞춤 설정된 새로운 무장 드론을 도입한 중국은 베이징의 군사 능력의 위험한 진보를 시사하고 있다. 장거리 정찰, 정밀 타격 및 유인 비행체와의 공격을 조정할 능력으로 인해 KV-002 드론은 대만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무인 항공기, UAV, 가 대만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방지하는 중국의 액세스 지역 거부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경고한다. 이 플랫폼의 공개는 대만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드론 비행의 응답을 테스트하고 제한된 방어를 약화하기 위해 1년 동안 진행된 후에 이루어졌다. 아직 공식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KV-002는 중국의 전투 검증된 캐즈-4 드론의 맞춤형 변형체로 여겨지며 30시간의 지속력과 350kg의 페이로드를 자랑한다. 무선 스트라이크 및 지속적인 감시를 위한 미사일 및 센서를 운반할 수 있는 이 드론은 대만의 과로한 군대를 소모하기 위한 소모전 전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착륙한 전투기를 향한 갑작스러운 공격은 대만이 후속 중국 침공을 방어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KV-002는 대만에 대한 새로운 위험 수준을 나타내며 중국의 계획에서 무인 시스템이 점차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 출현은 미국을 피하면서도 섬을 지배하고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베이징이 비대칭 능력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국의 무인 항공기 보유체에서의 각각의 발전에 따라 대만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전망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충돌의 위험 증가 속에서 더욱 희미해지고 있다. KV-002의 도입은 급격한 보안 딜레마를 알리며 절박한 국제적으로 조율된 조치 없이 제어를 벗어날 수 있는 악화된 상황을 우려하게 한다. 일본의 전문가가 중국의 무인 시스템 발전에 대해 경고하다. 물론 모든 군사 개발은 위협이 될 수 있다. 경희대학교의 토모유키 퍼러타니 교수는 중국이 드론 기술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미국 및 영국과 동등한 규모의 분야에서 주요 국력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드론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발하게 투입되고 있으며 대만 근처에서는 대형 군사 UAV가 2022년 초부터 매일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무인 항공기를 넘어서 퍼러타니는 중국의 무인 수상 탈선체를 신생 위협으로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공중 드론과 수중 드론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드론 모더십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만약 대만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이 이러한 모더십을 상성과 드론 시스템과 운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표로코어는 말했다. 중국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일본 기업은 반드론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퍼러타니는 일본이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 지상 및 해상 드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상 억제를 강화하는 것은 특히 효과적인데 표면함선과 잠수함이 공격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업은 무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 인공지능이 무인 항공기로 확장되면서 퍼러타니는 AI 반도체를 재배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칩 경쟁이 진전되는 가운데 일본의 입장을 결정하고 방어를 위해 드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의 우려는 이해할 만하지만 중국의 드론은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요? 중국의 무인기, 종이호랑이인가? 실제 위협인가? 중국의 군용 무인기 기술 진출은 큰 환호를 받았지만 그들의 능력은 그 홍보에 부합하는가? 더 깊게 살펴보면 미국의 무인기와는 명세서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종이상에서는 중국의 모델인 무지세카즈-3 및 윙롱2가 디자인, 크기, 무게 및 광고 능력에서 MQ-1 프레더터 및 MQ-9 리퍼와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작전에서의 성과는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전설적인 프레더터의 중국 버전인 K, IG 윙롱2는 중동 전투에서 3년 동안 11회 이상 추락했습니다. 리퍼를 견줄 목적으로 설계된 크스시, 레인보카즈-5는 1년 동안 전투에서 7번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감소율은 생존 능력, 상황 인식 및 신뢰성에서 취약점을 드러냈으며
브로슈어나 명세서에는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기술적 세대 차이로 귀속시킵니다. 중국 무인기의 센서, 데이터 링크, 제어 시스템 및 미사일 능력은 여전히 미국 모델의 세련됨에 적어도 한 세대 뒤처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국의 최대 무인기인 WZ-7 소링 드래건은 미국의 RQ-4 글로벌 혹과 닮았지만 그 미국의 영감을 받은 우수한 내구성과 다양성을 제공하는 고급 엔진 효율성, 재료 및 센서가 부족합니다. 이 차이는 무인기 무리 조정 및 AI 활성화 자율 기능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가장 뚜렷합니다. 중국은 아직 기본적인 무리 통신 프로토콜과 싸우고 있을 때 미국은 XQ-58 베키리와 같은 첨단 플랫폼으로 전장 데이터와 AI 활성화된 의사결정을 사용하여 완전히 자체 작동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혁신으로 전문가들은 현실 성능의 차이가 단순히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일 것으로 경고합니다. 중국의 무인기는 미국 모델과 어울리는 듯하나 보다 심층적인 평가에서 종이 호랑이로 보이며 실제 위협이 아닙니다. 신뢰성, 상황 인식, 생존 능력 및 네트워크 조정의 현실은 미국 모델과 비교하여 글래링한 취약점과 기술적 격차를 드러냅니다. 고도로 진행되고 복잡해지는 공중 전투 환경에서 이러한 시스템적 결함은 중국의 무인기의 실제 능력을 광고된 약속에 비해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항공산업은 그들의 무인기가 실제 작전 능력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더 많은 발전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무인기 게임, 미국 기술 모방 시도. 중국의 군용 무인기 개발은 주로 최첨단 미국 무인기의 디자인 및 특징을 제한적으로 모방했습니다. 중국의 무인기 산업의 시작은 2011년 소개된 캐치-4 레인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선도적인 MQ-1 프레더터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과 능력을 자랑했는데 이 유사성은 미국이 1990년대에 무인기 혁명을 촉발시킨 프레더터의 사본인 것으로 분명합니다. 피스톤 엔진부터 운영 원칙 및 실루엣까지 캐치-4는 1990년대에 미국의 무인기 혁명을 촉발시킨 프레더터의 사본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은 더 고급화된 미국 모델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유사성이 펼쳐졌습니다. 강력한 MQ-9 리퍼가 중국의 캐치-5 레인보 및 윙롱2 모델을 영감의 템플릿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크기, 추진 시스템 및 주장된 능력이 리퍼와 편리하게 가까웠습니다. 중국의 최대 무인기인 WZ-7 소링 드래건도 유명한 미국 RQ-4 글로벌 혹과 디자인 및 역할에서 두드러지는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미국의 영감이 제공하는 탁월한 내구성과 다양성을 주는 고급 엔진, 센서 및 재료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모방은 추진 시스템에도 확장됩니다. 미국이 후속 무인기 모델에 더 고급 피스톤, 터보프롭 및 터보팬 엔진을 도입함에 따라 중국의 무인기는 핵심 기술을 갖추지 않은 채 이러한 엔진 선택을 밀접하게 모방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방은 가장 진실된 찬사의 형태지만 중국의 복사본은 여전히 미국 무인기와 동일한 표준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스텔스, AI 시스템 및 무리 조정과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의 자체 혁신 부족으로 인해 미국 모델과 비교하여 주요 능력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혁신적인 무인기 능력과 인공지능 통합을 주도하면서 중국은 기본적인 기술적 격차를 메우지 않은 채 모방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전장에서는 운용 능력과 신뢰성이 없이 단순한 미적 유사성만으로는 하늘의 지배를 주장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무인기 우월성, XQ-58 발큐리. 중국이 기존 플랫폼을 복제하는 동안 미국은 XQ-58 발큐리와 같은 선두주자들을 통해 무인기 혁신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XQ-58은 무인기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2019년에 소개된 이 무인기는 어떤 중국 무인기도 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수시간에 걸쳐 완전히 자율비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함선, 잠수함 및 기타 항공 자산에서 데이터를 통합하여 전장 상황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정찰부터 유인 및 공격까지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및 인상적인 속도를 갖춘 발큐리는 적대적인 공기 공간에 침투하고 혼란을 일으키며 우선순위 대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급 초음속 제트 엔진과 특수 재료로 중국이 여전히 이를 마스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 한 대당 $300만 XQ-58은 미사일 및 유인 비행기 비용의 일부에 불과한 비용으로 엄청난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 가능성을 인식하며 미국 공군은 미래의 충돌에서 F-35 및 NZ 전투기를 보완하기 위해 발큐리를 1000대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미 2030년까지의 배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24억 이미 할당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동등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불투명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의 은폐 무인 전투 항공기인 섀도우 드론은 알려지지 않은 지형과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XQ-58이 이 논두에 올라서면 중국이 미국의 드론 기술 선두에 도전하는 희망은 멀어 보입니다. 발키리는 미국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드론 전쟁에서 지수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플랫폼들을 사용하여 미국은 미래의 공중 전투장에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중국이 기존 플랫폼을 모방만으로 속도를 유지하는 전망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드론 경주는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판이 났습니다. 중국의 차세대 드론 결핍, 미국의 선두에 더욱 뒤떨어지기. 중국은 기존 드론 능력을 복제하는 데 빠른 진전을 보였지만 정말 혁명적인 플랫폼은 미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어려운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결핍은 중국의 드론을 21세기 전장에서 낡고 제약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텔스, 초초음속, 해군 통합 및 드론 수험과 같은 중요한 하이테크 영역에서 중국의 진전은 미국의 발전에 비해 느리고 불투명했습니다. 미국은 MQ-25 스팅레이 및 MQ-9B 시가디언과 같이 여러 해군 드론 모델을 선구했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은 완전히 함재기용 드론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미국은 마일뎀과 같은 이국적인 초초음속 드론을 계속 발전시켜왔으며 엔진 및 재료 제약으로 인해 중국이 달성하지 못한 막 5 이상의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중국의 샤오프 스워드 스텔스 드론 프로그램도 미국이 2000년대 이래 운영한 RQ-170 센티넬의 운용 경험에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은 대부분 실험적인 드론 수험 기술을 선보였지만 미국은 XQ-58 발키리와 같은 현실적인 개념에서 수험 데이터를 자율 운용에 통합하는 데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적군 항공방어를 중화하기 위한 전자전 드론을 개발했는데 이는 중국이 아직 따라올 수 없는 정교한 능력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엄격한 관료주의, 불투명한 프로그램 및 군사와 상업 간의 장벽을 혁신 주기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위는 중국이 복제하기 어려운 방위 R&D, 학문 기관 및 민간 기술 기업 간의 시너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및 자율 시스템의 지수적인 성장이 전쟁의 형태를 바꾸는 가운데 중국은 표면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표류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이 혁명적인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중국은 체계적 및 문화적 제약에 근간한 혁신 결핍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래 전투 공간에서 경쟁하려면 이러한 격차를 위험한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좁히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미국의 선두는 중국의 드론이 여전히 세대적으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내일의 하늘 양보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성의 신속한 통합이 공중전쟁을 혁명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느린 진전은이 전략적 영역을 미국에 양보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미래의 최상위권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 수험 작전이 가능한 고급 스텔스 드론에 달렸다고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이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의 혁신에 비해 고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7년 RQ-170 센티넬 스텔스 드론으로 선도적인 지위를 확립했으며 이는 중국이 샤오프 스워드 데모 표본을 투입하기 전 10년 이상이 지난 일입니다. 미국의 민간 부문 협력은
2030년에 XQ-58 발키리의 대량 생산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드론 인공지능 융합을 위한 맞춤형 생태계를 창출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스텔스 드론 프로그램은 불투명성과 관료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산업은 미국에서 인공지능의 폭풍과 관련된 상업적 유산 및 학계와의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중국은 기본적인 수험 전술에 대한 고충을 겪는 반면 미국은 혁신적인 자율성을 위한 통합된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중국군의 문화적 보수주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드론의 혁신 필수성을 양육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멀리 내다보는 투자를 통해 미래의 항공 전장을 지배하기 위해 자세하게 계획했습니다. 중국의 지연된 추격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때에 하늘의 통제를 양보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전략가들은 첨예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드론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뒤떨어지면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중에 심각한 취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고.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아직도 기관의 관성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고생 끝에 열매가 열리면 중국은 늦은 스프린트로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결핍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쟁은 종종 시작되기 전에 지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은 승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으며 중국은 혁신자의 딜레마에 매복되어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의 드론 지배로 가는 도로발이. 중국은 드론 개발에서 약진을 보였지만 체계적인 제약은 미국의 지배를 경쟁하려는 시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방위 연구 시스템은 미국 군사기술 프로그램을 지배하는 개방성과 감독의 부재와 달리 혁신을 억제합니다. 미국의 민간 부문 인재, 학문 기관 및 방위 수요의 활기찬 융합은 중국의 격리된 군사산업 복합체에는 없습니다. 문화적 경향은 혁신의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미국은 기술 도약의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에서의 실패를 수용하는 문화를 활용합니다. 그에 반해 중국은 보다 안전한 점진적 개선을 선호하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친 전투 경험이 미국의 드론 능력에 대한 소중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플랫폼은 동등한 현실 세계의 검증이 부족합니다. 중국의 윤리적 및 기술적 표준의 느슨한 집행은 미국의 방위 기술을 규제하는 엄격한 프레임워크와 대조적입니다. 더 최근에는 미국의 고급 반도체와 같은 고급 기술 구성 요소에 대한 수출 통제가 중국의 혁신적인 드론 기술에 대한 접근을 방해했습니다. 중국의 명성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인 펑 양어 박사의 조기 사망은 원주민 혁신의 또 다른 타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이 함께 중국의 발전을 억누르고 대담한 실험과 기술 시너지를 최적화한 미국의 생태계와 비교할 때 중국의 진전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현대 전쟁에서 중요한 무인 항공 영역에서 경쟁하려면 심층적인 개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미국은 강력한 혁신 엔진으로 주도되며 전진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폐쇄성과 보수성에 묶여 있습니다. 궤적은 중국이 승객 좌석에서 싱싱거리면서 미국이 드론 우월성을 향해 항해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호한 조치 없이는 무인 공중을 주도하는 꿈이 멀리 떨어진 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